(4.15) 총선 격전지 주요 후보들의 출마의 변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대문 갑 선거구로 가볼 텐데 헌정 사상 처음이죠. 서대문 갑에서는 6번째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이번 시간엔 햇수로 20년째 맞붙고 있는 우상호, 이성헌 두 후보를 동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상호, 이성헌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후보님 동시에 나와 계십니다. 자, 인연인지 악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후보와 20년째 대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6번째 맞대결을 앞둔 현재 심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상호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성헌 후보님은 원래 대학 때부터 잘 아시던 이제 형님이어서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6번씩 이렇게 맞붙을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맞붙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성헌 후보님은 6번째 맞대결 어떠십니까? 네. 6번째 대결은 우리 헌정사상 정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런 만큼 굉장히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 6번째 대결이 승패도 중요하지만 좀 모범적인 선거 사례를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지난 17대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거 없이 끝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러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번의 리턴 매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거가 다 새록새록 기억나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가 있을까요? 이번엔 이성헌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대 선거가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직후에 치러진 선거였는데 사실 그 탄핵 직후에 완전히 저희 당이 이제 망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때 박근혜 대표가 처음으로 추대가 되고 그분이 저에게 이제 비서실장을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재선거도 굉장히 시급한데 비서실장 역할을 맡기가 쉽지 않았지만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그 일을 맡게 되면서 부지런히 지역을 다녀서 다행스럽게 저희 당은 그때 121석으로 기사회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역 선거에서는 제가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그때가 17대 선거였는데 또 지역에서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되면서 저한테 많은 상처를 줬고 결과적으로 그때 그런 허위사실을 배포했던 상대방 측에서는 책임자가 실형 선고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로서는 정당하게 선거를 치렀으면 제가 승리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남고 아픈 추억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17대 선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계속해서 우상호 후보는 어떤 선거가 기억에 남으시죠? 네, 저는 아무래도 처음 출마했던 첫 번째 선거, 16대 선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 서대문 그 지역에 공천을 받고 내려와서 나름대로 이름도 알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제 39의 젊은 후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셨지요. 그때 1300표 차 정도로 제가 낙선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거에 떨어져 봤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정한지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이후에 낙선한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끝까지 해주신 많은 지지자들을 생각하면서 예. 외롭지 않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선돼서 연이어 계속 당선됐다면 굉장히 오만해졌을 텐데 그 낙선의 경험이 저를 겸허하고 겸손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선거 낙선이 오늘날의 우상호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두 분 모두 이 아쉬웠던 선거가 기억에 남으시는 모양입니다. 자, 이 두 분은 이 숙명의 라이벌로 불리지만 두 분은 연세대 동문회 총학생회장 출신 이력까지 닮은 점도 많습니다. 자, 실제로 두 분이 친하신지도 궁금한데 우상호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평소에 제가 형님으로 모시면서 네. 뭐 이런저런 행사에서 자주 뵀는데 두 사람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죄송하기도 하고 처음 선거 나오셨을 적에는 제가 사실 좀 사무실에 방문도 해서 격려도 드렸던 경험이 나는데 예. 이렇게 악연이 돼서 6번씩 맞붙게 됐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늘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네. 자, 이성원 후보님은 이 우 후보님과의 친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 악연은 아니고요. 다 예. 이게 인생살이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우리 의원께서 6번 같이 대결하게 되는데 네. 사실 제가 96년도에 여기에 그러니까 첫 출마를 했었어요. 예. 그때는 김상현 의원이 이제 현역 의원이셨는데 그때 저도 약관 37세에 나와가지고 578표 차이로 제가 이제 아쉽게 패배했는데 그때 야당의 제2인자였던 김상현 씨와의 대결에서 그런 결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우상호 후보님 오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5번 같이 겨루게 됐는데 우상호 후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려운 선거 과정을 치렀습니다만은 저는 우상호 후보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떨어져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그러니까 배우기도 했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이 너무나 좀 낙후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후보와 저가 함께 실제로 여기 지역의 일꾼으로 일한다면 실질적인 일을 좀 만들어내는 일꾼으로서 앞으로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년째 한 후보를 상대하다 보면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파악하는 상대 후보의 강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이성원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다 아시다시피 우상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소속이. 그 대통령, 서울시장, 또 시의회 의장, 뭐 구의회 의장까지 모조리 다 민주당 분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은 512조가 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예. 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최고의 우상호 후보의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내부에서 일을 해나갈 때 사실은 학부형님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이 학교 시설을 바꾸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래 국가 예산과 서울시 예산으로 또 교육청 예산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여당 후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예.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저런 점이 참 아쉽다. 나도 여당이 됐으면 저렇게 했을 텐데 하는 그런 면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상호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성원 후보의 강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우리 이성원 후보님은 그 부지런함, 열정 이게 네. 최고의 장점이죠. 매사에 굉장히 그 열정적이시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활동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동네에서는 이성원 의원님 하면 그 부지런함이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아마 네. 어떤 일을 하시든 이 부지런함과 열정은 이성원 후보님의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공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후보님이 내세우시는 대표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상호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힘 있는 여당 후보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가장 큰 민원은 사실 교통 불편이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서부 경전철 노선과 강북 횡단선 이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을 유치했습니다. 이 지하철 노선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 핵심 공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의 개발 민원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죠. 부가현 2구역, 3구역을 포함해서 대규모 개발이 좀 지연됐던 곳에 조기 착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역시 힘 있는 여당 후보인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지역이 이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가 4년간 한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따서 거의 모든 학교의 시설을 고쳐줬습니다만 고원초등학교를 전면적으로 개축한다든가 서현중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남은 과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통과 개발과 교육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고, 자, 이성원 후보님의 대표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방금 우상호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와서 학교 시설을 고쳤다 그러니까 참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야당이기 때문에 우선 문재인 정권이 독선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 이거 반드시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하는 거, 또 최저임금제 이거 바꿔줘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으로서 이성원이는 반드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약에 들어가서는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10년, 우리 의원도 8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서대문 지역이 낙후돼 가고 있다. 이웃에 있는 종로나 마포, 은평에 비교할 때 왜 이렇게 지체가 되느냐. 그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서대문 지역을 관통하는 경의선 철도가 있습니다. 예. 이 철도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미근동에서부터 부가현동 그리고 연희동에 이르는 이 구간을 철저히 복개를 하고 그 복개 상부를 우리 주민들의 공간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체육시설을 만들고 이런 시설들을 들여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2006년도에 이 사업이 저희가 유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재개발 추진하는 작업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되기도 하고 지체가 됐습니다. 이제 2구역, 3구역 남아있는데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금 안산과 인왕산에 자락길이 있습니다. 예. 그거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원래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자락길만이 아니라 거기에 황토길을 만들어서 맨발로도 우리 안산과 인왕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미 기존에 있는 도로 중에서 폐쇄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황토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길을 만들므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산 자락길 개발과 함께 이 경의선 복귀에 따른 지역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번엔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갑 선거구에는 2대 상권이 무너졌단 말이 있습니다. 신촌 기차역과 인근 쇼핑몰이 문 닫으면서 지역 슬럼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먼저 이성원 후보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정말 매우 심각합니다. 요즘에는 신촌 지역의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내놔도 권리금을 포기해도 지금 가게가 나가지 않는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권이 죽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1차적으로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신촌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연대 앞에 신촌 밀리오레부터 시작해서 국제우체국까지 철도 부지가 11,000평이 깔려 있습니다. 평수로. 그래서 이 철도 부지를 지하 2층까지 개발을 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600대 이상의 차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에 그 젊은 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특히 연대와 이대의 의대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여기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청년 취업준비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위적으로 차량을 가는 걸 막아가지고
여기에 무슨 축제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에서 이대, 서강대, 홍대를 연결하는 이 곳을 신대학로로 만든다면 저는 그 신대학로에 자연스럽게 전국의 많은 학부형들이 자녀들 손을 잡고 와서 구경하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시게 되기 때문에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차질이 없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0년도에 그러니까 H건설에서 1,80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다 만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구청장이 오면서 그거를 그만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네. 진도가 안 나갔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상호 후보님은 2대 상권 살릴 방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이성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연대 앞 철길에 대형 상가를 만드는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주차 공간은 생길지 모르지만 그 기존의 신촌에서 장사하시던 기존 상권이 무너집니다. 대형마트가 생기면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는 상권의 특성화를 통해서 살리는 것이 맞지 그 인근에 대형 상가를 지어서 기존 상권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 앞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 중에 민자 역사권은 SM이라고 하는 호남의 굴지의 재벌 대기업이 인수를 해서 곧 정상화되게 됩니다. APM이라고 하는 대형 상가도 지금 이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그러한 주체가 준비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대 앞이 특성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상권도 새로운 특성을 불어넣어서 야 여기 가니까 재밌다, 볼 게 있다, 살 게 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이대 앞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부터 추진을 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 선거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우리 후보님들의 선거 전략이 궁금한데 자, 지금부터는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 우상호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셔서 직접 대면 접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의 공약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구석구석 방역 대책을 문석진 구청장과 함께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또 때로는 직접 제가 나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이나 홍제천 같은 곳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주민들과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공약을 알리는 그런 선거운동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국민 여러분에게 최대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성은 후보님 선거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앞전에 우상호 후보께서 신촌 연대 앞에 대형 상가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 계획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는 바이오 산업 연구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연구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고 청년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형 상가를 집어넣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네, 이성원 후보님.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네, 지금 질문은 좀 선거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그리고 이제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방역을 지금 벌써 지역 다니면서 20번이 넘게 지역 단위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각 동네 곳곳을 돌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신촌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과 연희동 지역을 방역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방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철저하게 유선관리를 해서 이 한시바삐 코로나에 대한 소멸을 시키는데 같이 힘을 모아나기를 바라고요. 선거 전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 전략이 따로 있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공약을 내걸어도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되고 바로 그게 우리 국민들의 가장 불신받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년 동안 원외위원장 생활하면서 지역에서 절치부심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습니다. 네.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돌아온다면 정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인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성원 후보님 마지막 발언 해주시죠. 예, 정말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영천시장 옆에 있는 그 지역에 길 건너는 종로 자이 아파트인데 똑같은 평수 우리 아파트가 시세가 3분의 2밖에 안 나간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 서대문 가치를 더 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 개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 지역의 뉴타운 사업도 2006년도에 저희가 유치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성원이가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정체성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과반수를 확보해서 정말 균형을 맞춰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상호 후보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서대문 주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우리 국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힘을 모아서 최대한 이 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여당의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번 선거는 대통령과 여당의 힘을 실어서 국난을 극복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대통령, 서울시장, 구청장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만이 바로 이들의 정책 결정권자를 설득해서 서대문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가를 위기에서 지켜내고 서대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기호 1번 우상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서대문구 갑은 벌써부터 치열한 본선 레이스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신 자리가 이 서대문 갑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상호, 이성원 후보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6번째 맞대결을 맞이한 서대문구 갑선거구 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통합당 이성원 후보 연결해봤습니다.